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것인데요. 윤리와 도덕이 진리와 어떻게 다르고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윤리와 도덕은 진리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 선, 미, 참과 착함과 아름다움, 그 셋 중에서 주로 선, 즉 착함에 관련이 되면서 법보다는 인성과 자율성, 사람의 품성과 내면성에 관련된 특징이 있으면서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상대적인 가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 위에 지식이 있고 지식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상식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지식은 보다 깊은 관찰과 탐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진리는 물리세계와 관계없이 항상 옳게 존재하는 그러한 이치로서 아주 깊은 깨우침의 그런 명상, 통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상식에는 자연에 대한 것,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것, 인간 사이의 예의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상식은 낮에는 해가 떠 있어 환하고 밤에는 해가 사라져서 어둡다든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고요. 의식주에 대한 상식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든가,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 사이의 예의로서의 상식은 인사를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기본 예의라든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지식은 주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그러한 것들로서 보다 깊이 관찰을 하고 탐구를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보다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그런 것들에 해당하며, 예로서는 물질의 구성과 성질, 운동의 원리, 자연 법칙, 생명의 현상, 인간의 본성, 사회 공동생활을 위한 조건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러한 지식의 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진리는 물리세계가 없더라도 항상 옳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존재하고 물리세계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내재하는, 그러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치, 그러한 이치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이치, 그것을 참한 이치로서 진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상식과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요. 상식과 지식의 낱낱의 경우들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상식과 지식, 그것을 넘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진리가 지식과 상식과 구분되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현명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 이상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인 이상의 그러한 존재에 해당합니다. 순수한 지식은 인간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사실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식은 인간의 본성과 생명 및 자연의 원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음미하며 깨달아야 지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과 지성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인은 그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지성인은 지식을 올바르게 꼭 필요한 곳에 이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을 갖춘 사람을 지성인이라 부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을 지성인이라 부를 수 있겠죠. 현대는 지혜보다는 지식이 반치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지식도 아닌 잡정보들이, 상식에 해당하는 잡정보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그리고 얄팍한 지식인, 머리를 파는 지식인이 판치고 있고, 모두가 전문인, 전체를 볼 줄 모르는 부분적 스페셜리스트들이 대부분이면서 그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이면서 때로는 정치를 하고 사회를 이끌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 지식들이 탐욕, 출세욕, 권력욕, 재물욕, 심지어는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본능인 식욕, 성욕과 결합이 되어서 잘못 범람하게 사용되면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매우 저질로 타락하고 지능범죄, 고등범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흔해 빠졌지요. 짐작하건대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의 수가 반세기 전, 50년 전의 중학교 수보다 많을 것이라 짐작이 되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의 수가 그때의 중학교 선생의 수보다 많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온갖 정보, 잡정보, 해로운 정보와 더불어 지식은 넘치고 각자 아는 것들은 많으면서 지식인들은 매우 흔하나 지혜는 메마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머리쓰기, 잔머리 굴리기, 편법, 기회주의,
우선 잘 먹고 잘 살기에 모두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성이 없습니다. 인류적 수성이 없습니다. 이권을 조정하는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의 범절,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이 아직은 조금은 살아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만, 이들마저도 현실적인 법이 우선하면서 때로는 단지 매우 형식적인 것, 고리타분한 것, 귀찮은 것, 이제는 없어져도 될 것, 그러한 것들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 도덕은 법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고 가치로서 위차원의 것인데도 법보다 더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함에도 실질 삶에서는 윤리 도덕은 거의 사라지고 법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법보다 더 기초적이고 더욱 보편적이고 덜 상대적이고 덜 물리적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우선 당장 필요한 법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이 윤리 도덕보다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으면서 전부 역할, 최종적인 것으로 취급이 되면서 사회가 법 만능,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척 타율, 강제성이 있는 법이 판을 치면서 세상이 무척 어지럽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별도의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렸었고, 지금도 산속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순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또한 자금의 한국 상황, 윤석열에 의한 검찰공화국, 윤석열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검사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일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검찰공화국, 한국이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 올린 그러한 영상물, 염치와 양심이 사라지고 후한무치와 적반하장이 판치는 한국의 정치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어 올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물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반인들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논란들은 그저 상식적인 것, 좀 더 나아가면 지식적인 것, 거기에 더하면 법적인 것, 그러한 것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이에서 아주 좀 더 나간다면 기본적인 예의와 의리, 윤리와 도덕, 염치, 양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진리에 대한 것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공자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윤리 도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도덕보다는 윤리에 더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의 혼 지수를 그다지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 이상으로 윤리 도덕의 가치가 강조된다면 매우 좋겠지요. 나는 그렇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하여간 공자님의 주된 가르침은 윤리에 관련되어 있고요. 노자는 윤리보다는 도덕에 치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자의 사상이 공자의 사상보다 높은 이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소 길기는 했습니다만 이상을 오늘의 토론으로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미스 코리아니 미스 월드니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수함으로 수여가 되는 칭호 진선미,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2장 아름다움과 착함과 참과 아름다움과 착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으로서는 참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데 반해 착함과 아름다움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한다. 즉 진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것인데 선과 미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이는 참은 원천의 세계, 신의 세계에 속하는 것인데 반해 착함과 아름다움은 2차의 물리세계의 인간의 현실적 삶을 중심으로 정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의 세계와 자연물에는 참만 있지 선악의 개념이 없다. 인간의 삶이 인위적이고 값싸고 급박할수록 미와 선이 진에 우선하게 되며 현대의 인간 사회가 진보다는 선보다는 미를 더 추구하고 있으면, 즉 현대의 인간 사회가 참에는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보다는 착함보다는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그래서 사회가 그만큼 피상적이고 인위적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인위사회에서 값싼 물질 문명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7.2장의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릴 7.4장 착함과 아름다움 근극은 참으로 향한다, 그에 이어지면서 완성이 된다. 7.4에서는 착함과 아름다움이 왜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면 참에 이르게 되는지 그 설명을 드리게 된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7.3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 그러한 타이틀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전반부로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윤리와 도덕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추구하는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정리된 내용은 진리의 관점에서 윤리와 도덕을 보다는 그러한 목표에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 결론은 윤리와 도덕은 진리가 아니다.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
가치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 내 책의 전체 중에서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의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독창적인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발췌해서 넣은 것입니다만은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7.3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덕과 윤리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내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이해로 시작해서 외적으로는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가기 위한 행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갖게 되거나 갖추어야 할 삶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다. 윤리와 도덕은 오늘날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행동 규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앞에 7.2에서 설명드렸던 진선미 중에서 주로 선에, 즉 착함에 중점을 두면서 내면성과 가치관보다는 외적인 사회활동의 공동 추구 목표에 더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이 현대 추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개인적인 존재 가치관에 관한 것일수록 윤리보다는 도덕에 가까이 관련이 되면서 내면성과 선천성과 정신적인 면과 질적인 특징이 강하고 따라서 수행을 동반하는 깊은 성찰과 궁극의 진리와 신까지 향하는 절대적인 추구 성질을 갖는다. 즉 도덕이 윤리보다는 더 내면성, 선천성, 그 다음에 정신성, 질적인 특징이 강하고 따라서 수행을 동반하는 깊은 성찰과 궁극의 진리와 신까지 향하는 절대적인 추구 성질이 강하다. 반면에 주로 사회 공동생활에 관련되는 윤리와 관련된 것들은 주로 육체가 속하는 상대적인 세계인 물리적 공동사회에서 최상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며 따라서 외적이고 후천적이며 교육, 훈련의 특성과 양적이고 실천적인 성질이 강하며 진리보다는 조화에 따른 선과 미에 목표를 둔다. 윤리가 도덕에 대해서 다른 특징, 그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윤리적인 것은 주로 육체가 속하는 상대적인 세계인 물리적 공동사회에서 최상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며 따라서 외적이고 후천적이며 교육, 훈련의 특성과 양적이고 실천적인 성질이 강하고 진리보다는 조화에 따른 선과 미에 목표를 둔다. 이와 같이 윤리가 개인의 내면적 성향보다 사회의 외면적 성향이 강한 반면에 도덕은 사회의 외면적 성향보다 개인의 내면적 성향이 다소 강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윤리는 실천성에 강조가 주어지나 도덕은 깊은 이치의 깨달음과 체득에 중점이 두어지는 특징이 있다. 윤리는 도덕보다 사회적 풍습과 관습에 더욱 가까이 연결되면서 더욱
지역적이며 시대적인 특성이 강하다. 도덕은 원리적으로는 인간 존재의 근본 이법이며 단순한 자연 존재의 이법에서 구별되나 원초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적인 존재 방식이 순수 형태에서 자각되면서 자연 존재와 일체화된 인간 존재의 관습적인 존재 방식에 포함된 형태로 나타난다. 도덕은 위로는 사색 철학을 거쳐서 신앙 종교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윤리 처세를 거쳐서 사회적 규약이나 법으로 연결이 된다. 동양에서 도덕은 도와 덕의 합친말인데요. 초기에는 노자가 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며 걸어가야 할 그런 도리에 해당하는 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며 걸어가야 할 도리에 해당하는 그런 도, 그러한 도에 맞게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덕, 도에 맞게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덕, 그 둘을 합쳐서 도덕이라 그렇게 불렸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이 삶에서 택해야 할 올바른 길을 체득 또는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주위로부터 은혜 또는 혜택,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덕보다는 도가 우선되어 개인적 내면성이 강조되었으나 지금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켜가야 할 내적 규범, 그런 정도로 도덕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대사회에서 윤리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한다. 그러나 윤리는 원래 비록 그처럼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인 인륜에 무게를 두기는 했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하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인 천륜까지도 염두에 두었었다. 여러분들 물리학 할 때 물리라고 하면은 물질에 있어서 이치에 해당되는데요. 물질에 있어서 이치가 있듯이 인간에 있어서 이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이치, 그것을 윤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가까이는 유한의 물리적 시공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상호 공존해가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방식에 중점을 두면서 가족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국가 및 인간과의 조화를 주로 다룬다. 그러나 이 조화를 더욱 확장해 가면 생명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궁극적으로는 신과의 조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들에서도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이 인간들 사이의 조화로서 이를 인륜이라고 한다. 이 인륜은 축생이나 금수의 존재 방식과 대비해서 영장류로서 더욱 높은 사회적 가치 개념을 가지는 인간 특유한 공동생활의 각종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윤리는 개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이해해야 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보편타당한 가치 규범 역할을 하게 되며 전통적인 풍습, 관습들이나 지역적 환경, 문화, 사회, 교육, 정치, 경제, 법들과 관련이 있게 된다.
인간은 생활하면서 개인의 존재 가치 입장과 사회 규범 차원에서 어떠한 언행은 칭송, 칭찬하고 인정, 허락되나 어떤 언행은 부정, 비난하거나 금지된다. 규범적인 실천 철학으로서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의 인간 행위로서 보편 객관적인 타당성을 기초화해서 만들어 주려 한다. 동양 특히 인간 처세와 윤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중국의 유교에서 윤이라고 하면 무리, 또래, 질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윤리 할 때 리는 이치, 입법 또는 도리 그런 뜻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윤리는 인간이 한 동아리로 서로 의존해 지켜야 할 질서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윤리는 외면적인 면에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이치 또는 도리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는 내면적인 면에서 욕망이 좋음, 옳음, 쾌락 등 이상적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당위를 나타낸다. 이때의 욕망은 존재적 특성으로부터 쾌락에 이르는 성적 충동일 수도 있고 어떠한 좋은 삶이나 잘 사는 삶의 개념과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진선미와 관련되는 관념일 수도 있다. 쾌락을 선으로 하여 목표를 삼으면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즉 쾌락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뛰어넘으면 쾌락은 고통으로 바뀐다. 따라서 선에 복무하려면 금욕으로서 욕망을 절제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또한 때로 윤리는 죄의식에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를 취급한다. 죄의식은 자신의 욕망을 양보해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삶의 가치와 관련하여 윤리는 어떠한 삶이 자신의 태어남의 이유와 존재 가치에 잘 부합되는가를 고려하게 만든다. 윤리가 이와 같이 자연과 사회, 자연과 이성, 사실과 가치라는 이항 대립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책임의 성격으로 확장된다면 이는 윤리가 인간의 존엄, 개인의 유일성에 의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인의 소중함, 그러한 사람들끼리의 상호 승인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와 같은 개념들로 연결되면서 개인에게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를 제공하고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선어 패러그랩은 제가 어느 논문에서 무척 좋아서 따오면서 약간 수정을 한 그런 것들인데요. 약간의 논문 냄새가 나죠. 좀 딱딱한데요. 그렇다고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이 없고요. 이 책의 목표에 따라서 진료와 관련된 그런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성과 외면의 일치성 여부는 진실 또는 위선의 문제가 된다. 내면적 윤리, 도덕의 궁극적인 추구는 선에서처럼 철학과 종교의 영역인 참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신을 향하게 된다. 반대로 윤리, 도덕을 단순히 외면의 사회성 위주로 다루게 되면 인위적인 약속에 해당하는 사회적 규율과 법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은 단순히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든 가치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처럼 후천성이나 사회성만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제가 참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도덕은 인간 존재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존재이기도 하기에 윤리처럼 사회적 관습, 관행, 전통이나 문화, 사회, 법, 교육, 환경과 연관되기도 하나 윤리보다는 그 연관성이 약하며 순수적인 측면에서 그들보다 상위에 있다. 개개인은 윤리보다 더 양심의 가책이라는 현상에서 그 자신의 행위나 인격적인 선악의 구별을 체험한다. 도덕은 상당히 내면성에 치우친 것이고 윤리는 도덕적인 성향과 더불어 법률적 성향의 혼합적 성향을 띈다. 도덕보다는 윤리가 규범의 성격이 더 강하다. 관습이나 풍습 등 습속이 무자각의 규범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도덕은 이들보다는 비교적 법률과 같이 자각적인 행위 규범에 속한다. 그러나 법률이 많이 외면에 치우친 것이라면 도덕은 자체의 내면성을 많이 추구한다. 이상이 책의 내용인데요. 상당히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연속됩니다만은 부연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고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스스로 읽으시면서 음미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윤리와 도덕에 대한 그런 강론만 해도 몇 시간 가지고도 부족하겠지요. 내 책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마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도덕과 윤리는 모두 내적으로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개인의 이해로 시작해서 외적으로는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가기 위한 그런 행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갖추어야 할 삶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다. 즉 도덕과 윤리 모두가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도덕은 윤리보다 개인적 존재 가치관에 관련되면서 내면성과 선천성과 정신면과 질적인 특징이 강하고 따라서 수행을 동반하는 깊은 성찰과 궁극의 진리와 신에 이르는 절대적인 추구의 성질을 갖는다. 도덕은 위로는 사색 철학을 거쳐서 신앙, 종교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윤리, 처세를 거쳐서 사회적 규약이나 법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윤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축생이나 금수 방식과 대비되면서 가족, 이웃, 국가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주로 사회 공동생활에 관련이 되고 육체가 속하는 상대적인 세계인 물리적 공동사회에서 최상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며 따라서 윤리는 외적이고 후천적이며 교육, 훈련의 특성과 양적이고 실천적인 성질이 강하고 진리보다는 조화에 따른 선과 미에 목표를 둔다. 윤리는 도덕보다 사회적 풍습과 관습에 가까이 연결되면서 인륜에서 시작해 최대로 확장하면 신과의 조화인 천륜까지도 이르게 되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덕보다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그런 특성이 더 강하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법 위에 윤리가 있고요. 윤리 위에 도덕이 있고 도덕 위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면성과 외면성, 일치성 여부는 진실 또는 위선의 문제가 된다. 내면적 윤리 도덕의 궁극적인 추구는 선에서처럼 철학과 종교의 영역인 참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신을 향하게 된다. 반대로 이들을 단순히 외면의 사회성 위주로 다루게 되면 인위적인 약속에 해당하는 사회적 규율과 법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은 단순히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든 가치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처럼 후천성이나 사회성만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즉 법은 순수히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그런 내면성, 인간의 기본 인간성 그런 것이 포함된 그런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7.3장 후반부로서 중용과 중도에 대해서 진리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제대로 다루려면 무척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진리 관점에서 중용과 중도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러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윤리학, 또 공자, 맹자가 말하는 중용, 그 다음에 석가, 부처가 말하는 중도,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진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